노래 한 곡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산다는 게 뭔지 고민만이 가득 찬 그대 좌절은 병기해버려. 예, 이게 제 인생 노래였는데요. 저는 오늘 성덕을 했습니다. 오늘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책을 내주신 덕분에 이성우 저자분 그리고 또 한덕현 교수님과를 뵙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어떻게 내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심이 있어서 내게 됐어요. 네, 제가 워낙 노브레인 평소 팬이었는데 아는 야구 선수한테서 노브레인 리더 성우 씨가 조금 뭐 불면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좀 힘들어하니까 좀 만나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괜찮은 척하면서 그래 한번 만남을 주선하면 좋지라고 해서 원래는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정식으로 진료하고 상담하고 그러려는데 그보다는 이제 그렇게 되면 환자 의사와로 관계로 가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사적인 자리에서 보자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카운셀링 하듯이 그렇게 만나게 돼서 몇 번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렬한 락커의 고민이 아니고 그냥 40대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또 코로나 시기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대답이 무겁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가볍게 나가고 저의 어떤 감정적인 거나 감성적인 것도 좀 나가고 그래서 이게 일반인한테도 좀 알려지면 상담이라든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입문서 혹은 지침서 비슷한 게 좀 될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워낙 슈퍼 락스타니까 얘기하는데 너무 흔쾌히 좋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반대로 그런 제안 받으셨을 때 이게 안 하던 일이잖아요. 어떠셨는지.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대체 출판사 분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고 무슨 생각이시냐고 일단 여쭤봤더니 에디터님께서 뭔가 좀 글을 조금 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여행서도 쓰고 그리고 깨작깨작 막 조금씩 쓰긴 썼거든요. 근데 그게 책에 게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글이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예전에 썼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글을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때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활동보다는 그냥 집에서 지낼 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나의 이 시간을 좀 더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제안을 흔쾌히 그냥 이게 웬걸 하면서 처음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선생님이 끌어주신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부담감이 크게 없긴 했어요. 작사를 일단 하시니까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예. 근데 작사랑 또 글을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작사라는 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멜로디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눈앞에 풍경이 펼쳐지듯이 저는 펼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사를 적을 때. 근데 글도 뭔가 글을 읽었을 때 뭔가 눈앞에 뭐가 그려지는 글들이 저는 그런 글들을 좀 잘 쓴 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약간 달라가지고 이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걱정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좀 다른 부분이긴 해가지고. 근데 워낙 덕현 선생님도 선생님이시고 저희 또 편집자님께서 너무 유능하신 분이셔가지고 저희 수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그리고 쓰기도 되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저희 조금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꺼내기 싫은 것들을 꺼내야 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용기를 꺼낼 수 있는 용기 그걸 저희 에디터님께서 해주셨는데 선생님도 함께 그래가지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전 되게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은 분들한테 글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마음이 조금 울적하고 아니면 뭔가 화가 많이 난다든지 감정적으로 자기가 불안정하다고 싶으면 생각이 든다면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글로 쓱 한번 읽어보고 마음의 거울을 보는 것 같거든요. 글을 쓴다라는 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덕현 선생님 같은 유능한 선생님의 도움을 빌린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고요. 저 공교롭게도 지금 노벨상이 발표가 난 시점이라서 저는 밥 딜런이 문학상을 받았듯 이상우 선생님이 문학상을 받고 한덕현 선생님은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면은 같은 면에 이렇게 또 좀 그런 재미난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좋긴 한데 팬심이 너무 그득한 멘트여서 아주 흐뭇합니다. 네, 네, 네. 한덕현 선생님은 그 스포츠 전문 의학 그쪽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뭐 많이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몸에 한 20억 정도를 그러니까 멘탈까지 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과 이 뭐 운동 선수들 간의 그런 상담 뭐 무슨 차이가 있고 또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인 상담이나 정신치료에 대한 것들은 기본은 비슷한데 정신치료 상담에 있어서 사실은 형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하고 저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엄수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들하고 할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야구만 하더라도 야구 끝나면 11시, 밤 11시인데 밤 11시에 이제 진료실 와서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제가 구단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끝나고 나서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사적인 관계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국제 스포츠 정신의학회 그 회원들이 만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 그 정신치료에 대한 형식이나 기준을 깨는 거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치료를 위해서 도움을 되니 이런 것들은 예외를 두자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같이 회의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내가 잘못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 치료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정신과에서 있는 기본적인 틀이나 형식을 깨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어떤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감정적인 거나 그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약간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니 그러니까 20억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상담과 뭐 스포츠 선수가 단가가 좀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거 있나요? 나야 됩니다. 원래는 나야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원래 몸값의 1%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2천억을 받으면 연봉이 그 1%는 심리 주치의가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좀 알려지긴 했지만 자기 연봉의 1%를 내라 그러면은 아마 기겁을 하시겠죠, 다. 그런 문화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일본만 해도 그 멘탈 관리하거나 멘탈 트레이닝 하는 게 좀 일반인들한테까지도 뭐 단행본도 나와서 좀 이렇게 퍼지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국내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있습니다. 있는데 학문적인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가운데 경험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사자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사자 중에서도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맞아서 그 사자의 말을 들어서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뭐 마음도 편해지고 그런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반대로 다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좀 교육도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그 내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져서 와서 저하고 상담하고 치료받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본 형식을 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관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 말씀 나누시면서 이런 부분 멘탈 관리나 이런 거에 그런 걸로 상담하시고서 나 이런 거 좋았다 이런 거 혹시 경험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험한 건 너무 많고요.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조금씩 찝어주세요. 하나 찝어주시는데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막 1, 2, 3, 4 너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 탁탁탁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찝어주시거든요. 그럴 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말 중에 너무 좋았던 게 노래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노래를 하라고. 당신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머리를 땅 하고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인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무대에 올라가는 목적은 노래를 잘하려고도 있겠지만 노래를 하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계속 저는 그 무언가를 해내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거죠. 그 말이 또 어떤 그 재즈 뮤지션 중에 전설적인 재즈 뮤지션이 그런 선생님이랑 비슷한 말을 하셨거든요. 선생님도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냥 해버리려고 그냥 노래를 하라고. 근데 그 재즈 뮤지션도 했던 이야기가 연습할 때는 죽어나게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히래. 몸이 힘들 정도로.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그냥 울라고. 너의 모든 감정을 토하라는 거죠.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습할 때 자기의 감정들이란지 이런 것들을 편하니까 막 이렇게 연습할 때 막 하다가 무대에 올라가면 잘하려고 하니까 어깨에 힘 들어가고 바짝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편안하게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뱉어내는 건데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제가 당연하게 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또 예전에 다시 또 노래를 하는 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노래를 잘하는 이성우가 아닌 노래를 하는 이성우로. 그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뭐 노래를 잘하는 그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나 선수는 노래하고 운동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잘하는 잘에 대한 앞에 있는 접두사는 그걸 보고 느끼는 사람이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가수나 선수들은 그 접두사를 내가 붙이기로 원하는 거죠. 이거랑 조금 이제 연장선에서 저는 여기 사례 중에 프레디 머큐리 예시를 들면서 그 고민 상담하실 때 대답해 주셨던 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 책의 표지랑 똑같은 거죠. 반짝반짝거리는 굉장히 화려한 락커는 거침없이 모든 걸 다 뱉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 서 있는 제가 가도 될까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무대에서 보이는 이성우 씨를 비롯한 정말 많은 락커들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신감을 뿜뿜하고 있죠. 예. 그럼 당연히 대인관계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나의 감정 표출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면서 같이 이제 도취가 돼서 노래 부르시는 거나 그 공연을 보고 저희가 만족을 하는 거죠. 프레디 머큐리 지금 비디오를 보고 해도 저희가 완전히 뭐 난리가 나는 거는 거기에 최극단이잖아요. 그분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근데 이제 그 영화상으로만 저는 접하긴 했지만 근데 그 영화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같이 있지 못하지만 같이 있자고 얘기도 못하고 저쪽 집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마지막 전화 한번 받았을 때 그냥 같이 있고 싶어 그러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는 아주 소극적인 어떤 자기의 감정 전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섬세하고 정말 그 자세한 감정 표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우 씨 같은 경우도 내가 이런 어떤 강렬한 음악을 한다고 해서 이런 모습만을 나의 진실이거나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조금 더 감추고 안 보이려고 하니까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 고민을 하셨을 때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되게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죠. 이건 또 다른 분도 아니고 덕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해졌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다음날 공연이었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막 그 문자를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수면 유도제도 먹은 상태에서 선생님 잠을 못 잔다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해서 성우 씨 뭐 왜 잠 못 자요? 그러면서 네 그냥 가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오고 그냥 그러라고 이 말씀만 듣고 그냥 바로 뻗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조금 심적으로 힘드시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안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랑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어떻게든 서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금 좀 배출할 수 있는 배출력이 되나요? 소통할 수 있는 그 상대를 얼른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 못해가지고 이게 화살을 자기한테 쏘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부담감 없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는 또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간다는 걸 이렇게 꺼려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이렇게 공감한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보고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일 좋은 건 덕현 선생님한테 가는 거고요.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상담을 하면서 만약에 그거라도 안 된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 숲에 가서 말하는 게 같은 효과일 것 같긴 하고 이제 책에서도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까 배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소위 말해서 이제 아웃풋이 되려면 우리가 컴퓨터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다가 자판을 막 쳐서 모니터로 아웃풋이 되려면 자판에 있는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그 자판 안에서 이렇게 조합이 된 다음에 다시 보일 수 있는 영어나 한글로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자판이 컴퓨터의 램이나 어떤 그 하드에 올라가서 이게 다시 재조합이 돼서 다시 나가야 되는 것들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고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나오는 순간까지가 그 컴퓨터에서 조합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딱 알아듣는 게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 그 글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나름 그 안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방금 그 이야기 말씀은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일단은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이 맴돌면 다시 글자가 나오다가 이렇게 깨져버리는 그런 효과가 되니까 일단 밖으로 뱉는 과정까지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방 정리하듯이 이 안에 마음을 정리하는.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저 그래가지고 아는 친구는 거울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효과가 있나요? 거기서 이제 진정한 상담과 정신과 의사의 이제 테크닉이 나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아트라고 그러거든요. 예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벽을 보고 얘기하면 결국은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자기 표정과 자기 감정을 보는 거거든요. 정리가 안 됩니다. 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나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중립적인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계속 슬퍼해야 되나? 이거 나 그만 슬퍼해야 되나? 이게 또 나름대로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도 말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또 정리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막 울어줘요. 울면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이거 슬픈 얘기를 했나 보다. 이거 나 더 이상 슬픈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돌팔이 의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상담사나 의사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나 그 다음에 괜찮은데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세요. 이 멘트 하나 자체가 이 사람의 생각을 계속 정리해주고 이 사람의 감정을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부추김?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책이 아까 이성호 저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40중년의 고민들 이렇게 풀어놓은 책인데요. 근데 40중년의 또 대인관계
이런 게 좀 힘들 시기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거는, 그러니까 밴드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많은 밴드가 해산하는 게 뭐 보컬이 이제 나 솔로 할래 하면 나가시고, 기타가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이러면서 나가시고, 뭐 그런데 노브레인은 25년 동안 이어졌는데도 우리 진짜 안 맞다라고 고백하신 대목이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때는 멤버들끼리 싸우는 거를 억지로 안 싸우게 하려고 제가 너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이란 게 그러니까 서로 말다툼하는 것조차도 이게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조금 용납을 못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이란 건 좋은 거다.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이러면서 이 싸운다는 게 이게 그러면서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 약간 밴드 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가는 건 약간 결혼 생활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이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로 간에 이제 눈치만 봐도 딱 알거든요. 얘가 요 이야기하면 또 싫어할 거다. 싫어해요, 실제로.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꺼내고 이러면서 또 서로 간에 이 약간 타협점을 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데 100% 맞으면서 해 나가는 밴드는 저는 지구상에 그런 밴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다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리고 100%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100% 맞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안 맞는 곳이 있거든요. 오래가는 밴드들은 뭐냐면 서로 간에 적절하게 양보를 잘하고 있어야 이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혼 생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잘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적절한 양보가 없으면은 이게 이어져 나가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 뭐 이혼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밴드도 해산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뭔가를 해나가는 게 되게 어려운데 오랫동안 이 밴드를 해나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한번 시너지 효과를 받기 시작하면 한없이 팍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저라는 그러니까 이성우라는 가수가 있는데 가수가 무대 위에 올라가지고 밴드랑 하는 거랑 그러니까 그 연주자들이 해주는 거랑 노브레인이라는 밴드가 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그 여태까지 맞춰오던 사람들끼리 딱 가가지고 한 번에 빡빡빡빡 하면은 이게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아 얘가 여기서 딱 이 정도 할 것 같은 딱 하면 딱 맞거든요. 그때 오는 그 쾌감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연을 못하면은 밴드를 오랫동안 영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해체한 밴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밴드를 하면서 이 돈을 못 버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밴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못 버는 친구들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공연을 하면서 합주를 하면서 공연을 위해서 합주를 하고 그다음에 공연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잔 마시고 뒤풀이하고 이것 때문에 밴드 생활이 좀 영유가 되었는데 최근에 그것도 못했었잖아요. 지금 이제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되게 밴드들이 많이 해체를 했는데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오랫동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고 저거 진짜 진짜 이런데 무대에 올라가지고 딱딱딱딱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너무 이뻐 보여요. 그것 때문에 해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 후에 그러니까 땀 흘리고 내려온 다음에 그 멤버들 얼굴 보는 거 그것 때문에 밴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뭐 저희 이미 뭐 진즉에 뭐 해체를 했겠죠. 공연 이야기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랜만에 되게 지금 계속 헤드라이너로 또 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 관객들 반응이랑 지금 반응 뭐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관객들 얼굴을 보면은 굶주렸다라는 게 느껴져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오늘 뽕을 뽑을 거야 무슨 시뻘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간만 내고
자기가 뭐 돈만 내면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티켓이 올라오면 좀 빨리빨리 빠지긴 해요. 빨리빨리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든 나는 이걸 사가지고 이 티켓을 사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가가지고 니네들이랑 미친 듯이 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설렁설렁 놀던 사람들이 내일 없어. 거의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지금 눈이 시뻘겋게 상태에서 그냥 뭐 너무 신났어요 다들. 그리고 저희들도 뭐 그런 관객들 보면은 너무 좋죠. 근데 좀 당황스럽긴 해요. 예전에는 이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좋아해? 굶주렸죠. 네. 사람들이. 네, 요즘 그래요. 요즘 거기다가 근데 또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페스티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저는 이런 페스티벌 저런 페스티벌 진짜 최근에 뭐 꼭 뭘 칭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재밌는 페스티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이런 페스티벌이 필요한가라는 생각 들 정도로 좀 최근 너무 이 중구난방식으로 너무 많아져가지고 조금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페스티벌 하는 분들이 되게 울상이더라고요. 왜 울상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파이 갈라먹게 하는 거죠 지금. 너무 막 파이를 너무 갈라먹고 있으니까 먹을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관객분들도 뭐 되게 혼란스럽기도 할 테고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가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루에 2탕 찐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로서는 되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많이 빠지고 그러실 수도 있죠. 고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패턴이 사람 고민이 비슷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인간관계, 사회생활 인간관계, 뭐 밴드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뭐 친구와의 관계든 이런 상담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해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담을 하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주시는지 혹은 도움이 될 만한 인간관계로 고민이 되는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직장에서 누구누구가 못됐어요. 누구누구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누구누구가 저보러 무능하대요. 뭐 누구누구가 날 괴롭혀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제 와요. 네. 물어보신 것처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제가 성우 씨한테도 그 멤버들끼리 어떤 갈등이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뭐를 해야 할까요?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뭐를 해야 하죠? 그냥 지켜보세요. 꼭 뭐를 해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꼭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성급한 대책이 나가고 성급한 말이 나가고 성급한 어떤 해결책이 나가다 보니까 상대방도 불쾌하고 나도 불쾌하고 일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일이 해결이 되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이해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떤 직장이라는 성인과 성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대방이 직장에 있는 그 동료가 진짜 너무 못되고 너무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내보내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가게 돼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벌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쨌든 괴로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게 1번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2번도 있을까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지켜봤는데도 너무 답답해. 두 번째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또 하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한다는 거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지? 왜 이게 끝이 안 보이지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바꿔 얘기하면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찾으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만한 건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해보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서 내가 계속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사람을 찾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전 최근에 그 심리 쪽 책들을 보면은 가스라이팅 관련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워낙 또 많이 도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그래도 내가 그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고 있다면 나 괴롭혔지.
조금 있다가 단계 들어올 거야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한 건지 내가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심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읽다가 또 눈이 갔던 게 이제 술 얘기하는 거. 저도 이제 술 먹는 거 좋아해서 너무 막 공감이 되면서 막 읽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 에피소드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재밌는 에피소드 술과 관련된 거 좀 여쭤보려고.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술을 진짜 다음날 오후 9시 10시까지 술 취했을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러블리즈가 당분간 활동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딱 그 기사를 딱 공식적으로 난 걸 보고 일단은 알고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난 걸 보고 안 되겠다. 오늘은 술을 마셔야겠다 해가지고 무작정 일단 제가 자주 가는 펍이 있거든요. 그 펍에 가가지고 음악 틀어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일단 술을 마시면서 주변에 친구들 야 나와라 한잔 하자 그러고 있는데 또 저 위로주 사준다고 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 사람 사주는 거 받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개만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러블리즈 노래 나오면서 막 펑펑 쳐 울고 그러다가 이제 뭐 친구들한테 해체했어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다음날 되게 일어나가지고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러블리즈 영상을 보려고 딱 틀었는데 한 2분보다 껐어요. 그건 너무 감정 상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러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일단 끄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계속 술 취한 상태 계속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뭐 근데 다들 울고 그런 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울고 그런 거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감정을 좀 부끄러워가지고 좀 표출을 많이 못하고 그러잖아요. 술 먹고 난 다음에 좀 안 하던 짓 하는 것도 뭐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술이라는 거에 그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노래방하고 신나게 막 미친 듯이 한번 놀아본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게 어떤가요? 이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먹고 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 표현은 어떤 그 장벽에 의해서 좀 막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술은 그 장벽을 좀 허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제가 억제를 억제해서 이 장벽이 허물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장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무의식적인 거. 그러니까 무의식은 대부분 즐거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창피해서 감추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감추고 있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것도 되게 많이 있고 슬프고 좀 멜랑콜리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 장벽이 무너지니까 감정이 확 방출되면서 우는 건데, 근데 감정의 어떤 표출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감정 표출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의 표출이 한번 홍수나듯 그냥 물밀듯이 터져 나가면 굉장히 놀라요. 우리가 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그 놀라움 때문에 사실은 이 감정 표출을 완전히 오버해서 완전 한 다음에 이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표현은 되게 나름대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감정 표현이 되는 게 좋고, 만약 그게 내가 어느 정도의 감정 표현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정 표현 난 못해요 라고 하면 그거를 잘 가이드해주는 전문가를 만나서 사실은 그래서 상담에 필요한 것들이 그런 자기가 감당할 만한 어떤 감정 표현을 하게 만드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한 사자들은 감정 표현을 그냥 막 시키죠. 이 사람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이 감정 홍수를 한 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할 만큼 그냥 막 다 자기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에 막 이끌어내고서
나는 참 훌륭한 상담가야, 훌륭한 면담가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클라이언트는 거의 이걸 해놓고 완전 너가웃이 되어가는데. 예. 그럼 이런 감정 방출과 제가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 정도의 감정 표출은 어떤가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고함 지르는 거는 합법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화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내가 노래방 가서 미치게 아주 신나게 노래 불렀어. 이건 내가 얼마든지 주워 담을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거든요. 그건 건전한 거죠. 근데 내가 내 감정 표현을 하느라고 막 길거리에 가다가 옆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 바지끄댕이를 잡고 거기서 펑펑 울고 막 거기서 또라이죠. 예, 그 짓을 했어. 그럼 나중에 내가 그걸 어떻게 추스려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를. 그럼 경찰서 잡혀가지 않나요? 일단 이 책에서는 독자들이 그 부분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위스키, 예, 스프린. 정말 좋습니다. 예. 성우 씨가 저한테 보내준 편지 중에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섬세하시다고 느꼈어요. 읽으면서. 오늘도 그래가지고 저희 에디터님이 어떤 분이 서평을 쓰신 걸 보내주셨거든요. 되게 폭력적이고 되게 욕 막 할 것 같은데 생각 외라고 그러니까 그러셨는데. 여기 락커 이성우와 네, 이 작가 이성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말을 걸고 싶었는데 어떤 형이 말을 못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보다 그때는 예전에 눈이 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눈이 더 위로 치켜 새겨 눈이 막 올라와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이미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기회에 저희 이미지 세탁을 오질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의 이런 모습도 원래는 제가 욕 안 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말 걸면 제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 안녕하세요 하면서 야씨 뭐 안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는데 저 원래 안 그렇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저는 무대 위에서의 저인 거지 무대 아래에서의 저는 또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중인격자 같은데요. 네, 아무튼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의외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의외의 모습이 되게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 저 말 건다고 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말 편하게 걸어주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사진 저 욕 안 하고 잘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가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을 내시고 받는 질문이랑 로커였을 때 받는 질문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노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자기의 감정을 그러니까 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해놓는 거고 이거는 글로 이렇게 남기는 거잖아요. 둘 다 똑같은데 이제 둘 다 감정을 남기는 건 똑같은데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질문은 조금 다르긴 해요. 저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니까 노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저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인터뷰가 저한테는 좀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노래할 때 저 인터뷰 할 때랑은 완전 질문 자체가 달라가지고 저희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물어보잖아요. 저 노래 이번에 하실 때 5번째 곡에서는 어떤 감정선으로 그런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위스키 블루스라는 노래를 했었는데 그 노래에서 위스키를 어떤 걸 드시고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니까 대답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이렇게 보셨구나 하면서 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음악 쪽에서도 뭐 보통 영향받은 뮤지션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리잖아요. 혹시 좋아하는 작가 있어요? 이런 질문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 남쪽으로 뛰어라는 그분 책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예전에 또 정신병동 또 책을 쓰신 게 있거든요. 정신병원 의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된 게 소설인데 정신병원에서 또 그 이야기를 쓴 게 있었거든요. 그때 야구 선수가 왔었는데 입수에 걸려가지고 입수라고 하면 선생님 갑자기 야구 방망이 못 움직이고 그런 거에 걸린 야구 선수 이야기를 그때 봤거든요. 그때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이게 생겨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아무튼 책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극락타이 여행기라고 있거든요. 극락타이 여행기란 또 쓴 그분도 공교롭게 또 일본 분인데 그분 책도 되게 재밌게 많이 봤어요. 극락타이 여행기는 태국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보시면은 아마 좀 약간 낄낄거리실 거예요. 전설의 우벤베인가 우벤베 괴수를 찾아서 하면서 그분이 되게 개짜세요. 개짜신데 괴수를 찾으러 아프리카로 진짜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네. 이제 러코러스의 이성우 저자님 외에 독서가로서의 면모를 또 발견하게 되니 되게 예전에 진짜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읽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네. 한비피즈 책 많이 읽겠습니다. 네. 근데 좋아하시는 작품도 제가 그 말씀해주신 거 중에 남쪽으로 튀어밖에는 안 읽었는데 그것도 일본에서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얘기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정부주의자다 하면서 네. 자기 나라 만들었다고 해서 네. 좀 약간 그런 좀 엉뚱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좀 재밌지 않나요? 저는 조금 그 한국 그 글들을 보면은 조금은 좀 약간 통통 튀는 약간 좀 재기발랄한 느낌의 글들을 좋아하는데 조금은 감정들이 조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소설을 좀 써주시면은 저 뭔 소설 써요 제가. 그 한독현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이성우 라커도 라커로서의 모습이랑 이제 스위치가 온오프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온오프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주로 부정적인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니까요.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거죠. 저희는 그래도 정신과 의사끼리 많이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환자를 보고 와서 그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한테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그거는 치료자의 역전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 해서 그냥 진료실에서 딱 끝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진료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머리 끝까지 이제 스팀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제 동료 교수나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간에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될 때 어떤 의사와 환자의 상호 비밀.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고 와서 다른 의사분한테 그 비밀이 보장되니까 이제 저희 의사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의사끼리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치료 환자 보는 거에 대한 그걸 왜 하는 거니까요. 그 최근 보컬 레슨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발성법도 아예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그 일단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길잡이가 되어주셨잖아요. 선생님이. 조금 어두운 데서 터널 같은 곳에서 저기 빛이 있는데 빛을 따라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빛을 이렇게 비춰주신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이 노래를 여태까지의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배울 수 있는. 처음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해오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해오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냥 예전처럼 그냥 지를래 하는데 근데 예전만큼 또 힘이 제가 힘을 들이는 만큼 그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목소리에. 그래가지고 그 길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제 목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 쓰는 근육 자체가 아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무대를 할 때 예전보다는 더 편하게. 그 포기하고 싶을 때 상담 받으면서 또 다시 사실은 요 보컬 레슨을 받습니다 라고는 순간 됐다. 상담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컬 레슨을 받는다는 순간 이제 자신감이
이제 치료 수준 이상으로 딱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외에 공자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압니다라는 굉장히 정말 유명한 말을 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정신과 교과서 같은 그 상담 되게 좋은 책에 제일 첫 장에 오스머 웬 오스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딱 써 있어요. 공자 말을 딱 써놨어요. 아는 것을 안다라고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게 압니다. 그걸 영어로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자기가 어떤 지식인 아는 거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는 너희도 몰라. 그래서 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 너희가 아는 정도는 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안다고 엄청난 큰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가수가 그것도 락스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야 이거 현대 트렌드에 맞게끔 노래 부르는 것도 조금씩 배워가야 돼. 이게 얼마나 큰 자신감인가 해서 야 이 자신감이 되돌아왔다.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사실은 저는 그 포커트레이닝 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꼭 가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기가 살아온 길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를 어렴풋이 느끼지만 못 고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힘들어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내려놓는다는 말도 되고 뭐 겸손하다는 말도 되고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다른 사람 앞에서 저는 겸손합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모르고 부족하면은 받아들인다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큰 겸손함이자 자신감이죠. 예.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한데 두 개의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내가 부족하다 틀렸다는 거를 인지하는 단계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은 인지해도 또 그걸 바꾸려는 노력하는 단계가 또 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은 안 옵니다. 계속 원망을 하고 있죠. 밖에서 세상이 이상하고 남이 이상하고 뭐가 잘못됐는데 저걸 어떻게 바꾸자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근데 바꾸다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뭐 세상이 뭐고 누가 바뀌든 선생님 바뀌든 내가 바뀌든 어쨌든 전 힘들어요 하고 이제 병원에 올 때 오케이 이제는 한번 소위 말해서 저희 병식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인사이트를 줄 좀 단계가 된 것 같아. 상담 갑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첫 번째 인지 단계를 간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계속 어떤 게 힘든지 얼마만큼 힘든지 뭐가 힘든지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걸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정도 갖고 내가 힘들어야 되나? 이걸 잠깐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진짜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힘든 거를 또 자꾸 자기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책은 상담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다간 이건 돌팔이 의사고요. 예, 이거는 상담가를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쉽게 많이 풀어쓰고 우리가 한 내용에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한 거지 상담실에서는 제가 한 말에 한 10분의 1, 20분의 1로 상담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말을 적게 하고 온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감정들이 많이 나오게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계속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특히 청소년들을 많이 보거든요. 전국에 있는 뭐 게임 많이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마 저한테 제일 많이 왔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다 포기해서 엄마도 버리고 정신과 의사도 포기한 애들이 거의 이제 저희 병원으로 다 몰려들었는데 걔네들은 다루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맷집도 좋고 체력도 좋으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정신과들이 다 이제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은 자의로 올 텐데 네, 청소년 애들은 거의 없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이제 저를 무슨 뭐 귀신 보듯이 하고 들어오죠. 네. 일단 마음도 안 열고 말도 안 할 거고. 네, 뭐 와서 저를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얘기해볼 만하다 이 정도지. 뭐 눈 깔고 뭐 뒤로서 뭐 껌 씹고 있고 뭐 왜 나 시간 없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엄마 핸드폰 줘 빨리 나가 게임하게 뭐 이러고 있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말할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예. 제가 그런 아이들 본 지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그런 애들만 이제 전문으로 본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예. 저는 첫 시간, 둘째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이제 둘이서 정말 죽기 사귀기로 이제 싸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이제 눈빛으로 싸우기도 하고 뭐 해서 얘네가 왔을 때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하고도 한번 다 겨뤄보지 못한 싸움을 저거에서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들의 감정 반출이나 그다음에 무엇이 억울한가 그리고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2시간 동안에 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이성우 저자님 상담하고 나신 다음에 좀 변화된 점이랄까? 그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용기를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실패해도 또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거를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불편하죠. 새로운 걸 뭔가를 한다는 게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하면서 그 많았던 게 저를 되게 괴롭혔었는데 근데 괴롭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전데 제가 넋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셨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뭔가를 많이 도전할 수 있게 된 거. 네,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같은 분한테 가서 진짜 뭐 지금 2번째 이야기하는데 아주 좀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또 받아주거든요. 내가 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야 이러면서 막 그럼 친구들이 이 자식이 이게 얘 그 또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막 괴롭히고 그런 미친놈 없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동네에 그냥 바 같은 데 있잖아요. 바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가 바텐더 분이랑 그냥 이야기 한번 하세요. 그냥 전혀 상관없잖아요. 일 때문에 부딪힐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겹칠 일도 없고 그리고 그분 안 보면 이제 그만이잖아요.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털어놓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라는 말에는 글쎄요. 근데 그냥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괜찮을까요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담을 찾아갈 정도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면 좀 가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실. 제일 그러니까 이게 병이냐 아니냐에 있어서의 제일 미니멈한 진단 기준은 너의 일상생활이 깨져 있느냐 안 깨져 있느냐. 근데 꼭 병이 아니어도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요즘은 중학교 친구들 여자친구랑 싸우고 오는 애들도 있고요. 네. 네, 그냥 와요. 엄마 손 붙잡고 그 여자랑 헤어진 이유는 이러이러고 나는 이게 너무 속상하다. 그 정신과로 와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문턱이 낮아지긴 한 거예요. 네. 선생님 예를 들어서 라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라면이 맛없게 느껴지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안 땡긴다. 그러면 그 마음 병이 생긴 거죠. 근데 일상생활이 깨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네. 식욕이 없다 그러면요? 식욕이 없어서 내가 잠을 못 자고 체중이 쭉쭉 빠져서 내가 회사에 늦게 나가고 아니면 학교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병 쪽으로 접어드는 거죠. 제가 올해에 저를 중독시켰던 많은 것들을 제가 컨트롤을 해보자 해가지고 술, 담배, 그 다음에 커피 이 3개 카페인이죠. 그러니까 이 3개를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술은 제가 의지대로 안 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술을 안 마시고 있고 그리고 담배는 아예 작년부터 아예 끊었고 카페인은 지금 디카페인으로 해가지고 디카페인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일반 커피보다 더 맛있는 엘카페라고 그 커피 로스팅하고 하는 그 곳인데 그냥 사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근데 보통 그렇게 끊고 디카페인으로 마시고 담배 끊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순간순간을 조금 넘기시면 돼요. 이 순간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뭐 죽나라고 생각하면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혹시 담배 끊는 거에 상담이 도움이 됐나 싶어서. 담배 끊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안 했어요. 아예. 네. 그냥 제 의지로 그냥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끊은 건데
선생님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한순간에 니코틴이 빡 들어가잖아요. 이거 사람 미쳐버려요. 이거 어떻게 끊어요 그걸. 선생님 상담보다는 본인의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그러니까 의지. 예, 나는 끊겠다라는 이 의지 말고는 근데 이건 선생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멘탈을 다른 걸로 멘탈 관리를 건강하게 해놓으니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3쿠션, 4쿠션에 의해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 예.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게임을 못 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대신 다른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 소중한 것 때문에 이 소중한 걸 하느라고 게임 시간이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을 피거든요. 저는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아이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만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 관찰이 없어지면 또 게임을 막 해서 오히려 게임을 하는 쪽에 더 막 이게 포커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 오케이 게임도 해. 게임도 하는데 게임도 너의 생활의 일부니까 진행을 하는데 대신 네 인생의 전부가 게임이 될 수는 없으니 다른 네 인생에 뭐 다른 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더 해. 근데 그 중에 소중해지는 거는 대부분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이게 계속 소중해집니다 나한테. 예를 들면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부모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너무 칭찬을 하면 얘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더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깨작깨작 10분 15분은 그림 그리는 걸 정식으로 앉아서 2시간을 그리면 그 2시간만큼 게임은 줄어들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면 자꾸 글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한테 그림책을 만들어 주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림책 만들고 그다음에 전시회하고 그럼 이제 미술학원 가서 앉아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게임은 줄어들게 되면 엄마한테 요즘 게임은 어때요? 선생님 게임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뭐 미술학원 가서 뭘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성우 씨가 술이나 담배나 뭐 하는 것도 그 의지를 갖게 된 이유가 내가 노래를 배우고 내가 락커로서 40대 더 완성된 노래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내가 규제를 하는 게 내 노래 잘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게 뭐 일주일에 담배 몇 번 피셨으니까 뭐 당신은 중독자고 뭐 이제는 줄였으니까 몇 번 줄였으니까 이제 한 번 그런 정책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자기의 그거를 계속 조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해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 말에 정말 동감할 수 있는 게 담배를 끊고 뭔가를 하는 행동에 행위에 주변에 이 칭찬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주라든지 할 때 나 지금 한 5일 술 안 마셨다고 야 대단하다 야 5일 동안 술을 안 마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5주를 안 먹었으면 그 기록을 깨기 싫어서라도 안 깨잖아요. 한번 또 6주 채워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깨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5일 안 마셨어. 근데 야 5일 안 마셨다고 그거 자랑질이야. 그럼 그냥 마실래. 약간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가지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끝으로 독자들한테 이렇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는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우 씨 상담받은 기록을 훔쳐볼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고민을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떤 기록이고, 근데 그게 가볍게 우리가 기록은 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도 이렇게 한번 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3번째 이야기하는데요. 덕현 선생님 같은 유능한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을 받는다라는 게 뭐 그게 되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가지고, 그리고 생각 외로 안 비싸요. 사람들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한 5만 원 하지 않아 막 그러는데 여기 그 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같은 유능한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많이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책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노브레인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